네, 안녕하세요. 툰에설의 김정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웹툰 스토리 작가를 모시고 웹툰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데라로 데뷔하시고 요괴대전으로 인기를 얻었던 강두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웹툰 스토리 작가 강두식이라고 합니다. 예. 작품으로만 봤고, 근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시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팬들이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연재가 이제 종료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혹시 작가님이 데뷔를 몇 년도에 하셨나요? 저는 데뷔를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 네. 그 작품이 뭐였죠? 이제 칼데라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네네. 백두산이 터지는 만화고요. 그래서 이제 전직 특수 요원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백두산으로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네. 인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24화로 완결해서 조기 완결했습니다. 네. 그냥 보통 정도 네네. 중편으로 끝내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후로 또 어떤 작품 하셨나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파이어스라는 작품으로 이제 코미코에서 연재를 한 2년 넘게 했고요. 140화 정도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났네요. 네. 어땠나요, 인기는? 인기는 이제 댓글 달리면 감사했습니다. 예. 갑자기 또 가슴 아픈 얘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했던 작품이 이제 요괴대전이라는 작품으로 2019년도에 연재를 했습니다. 이제 강시가 주 이제 모티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시를 부리는 영환술사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뒤치락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양 이제 액션 판타지. 그 인기는 어땠습니까? 인기는 중하위권이었던 것 같고. 중하위? 네. 그러면 네이버가 보통 몇 편 정도 연재가 되죠? 지금 제가 개수를 세보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1000편 가까이 된다고 좀 그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중간 정도 했으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웹소설들이 웹툰화 하기 전 네. 때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쓸 때 한 600 정도 됐을 거예요. 600 정도. 그랬군요. 그렇게 이제 24화에서 끝났던 것이 이제 100화로 넘어가는 네네. 이제 장편으로 넘어가는 이제 작가가 되셨는데 본인의 스토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스토리의 장점은요, 누구도 빠르게 쉽게 스토리를 짠다 라는 게 제 장점이고, 단점은 누구나 다 짤 수 있는 걸 짠다는 게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트렌디한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소재를 작가들이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디서 주로 소재를 많이 얻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재밌게 본 작품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제 스스로 약간 그걸 각색을 해서 그런 비슷한 작품을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만들었고요. 요괴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그 스푸키즈라고 이제 저작권이 끝난 괴물들이 나와 아기자기하게 나와갖고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뭔가 놀이를 한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강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시를 보고 요즘에 강시가 나오는 만화가 있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연재처 플랫폼에 한번 찾아봤죠. 근데 강시라는 소재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연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주로 드라큘라나 이쪽으로 좀 네네. 많은데 강씨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 네, 영향을 그렇죠. 받았던 캐릭터여서 그걸 보면서 그럼 강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또 재밌게 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캐릭터 남녀 주인공을 가져와서 이제 요괴대전에 대입해서 이제 남녀 주인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괴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가 먼저 완성이 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봉준호 감독님도 이렇게 괴물이라는 스토리를 짤 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찻장 밖에 이렇게 한강 다리를 보고 거기서 괴물이 이런 걸 약간 환각 비슷하게 보고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들어서 이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심심할 때 가장 빛을 많이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냥 멍 때고 있으면은 뭔가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 그래서 이게 작가들은 사실은 작업할 때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끝나고 휴지기 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를 데뷔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만화를 안 보게 됐어요. 아. 이제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이제 데뷔하기 전에 학교 네. 다니기 전 이제 학창 시절 있잖아요. 예, 그때 예. 만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예. 이 만화라는 게 이제 어느덧 저와 이제 밀접하게 관계 직업이라는 형태로 취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죠. 만화를 재밌게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되면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이 작품을 내 작품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화의 어떤 그 옛날에 느꼈던 어떤 순수한 감정들이 좀 약간 많이 퇴색해졌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만화를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데뷔할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림 작가를 선호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또 스토리 작가로 딱 장르를 정하셨는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일러스트 쪽으로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여러 이제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던 수업이 스토리 수업이었어요. 2학년 때 복학을 해서. 근데 제가 과거에 군대 가기 전에 봤던 미드들을 이제 예시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트렌디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코드를 많이 따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미 봤던 작품들을 예시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써봐라 해서 써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남들보다 좀 약간 고민 없이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내가 약간 되게 힘들었는데 나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스토리 쓸 때는 편하게 써지는 편하게 거죠. 써지네. 네. 그런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 그림인데 내가 잘하는 거는 이제 글 쓰는 거구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뭐 구상하는 거, 뭐 이제 옛날부터 좀 이제 머릿속에 막 상상의 날개를 좀 펼치는 걸 좀 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하는 걸 선택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좋아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잘하는 걸 선택을 하자. 그래서 스토리로 이제 완전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어떻게 후회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후회 없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쭉 짜다 보면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강조가 돼야 또 변별력이 있어야 스토리가 좀 더 몰입감도 있고 재밌어질 텐데 캐릭터를 구상하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아니면 또 팁, 뭐 본인 작가가 나는 이런 캐릭터를 좀 좋아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향수를 느꼈던 그런 작품들,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의 있던 캐릭터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혹은 뭐 만화뿐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 게임, 뭐 드라마, 뭐 다양한 콘텐츠에서 제가 이제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이제 많은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작품 할 때, 이 성향이 내가 좋아했던 작품의 누구랑 닮았다. 혹은 어떤 배우랑 이미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근래에는 이제 약간 플롯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스토리에서도 보면. 근데 이제 플롯을 어떤 중심으로 좀 짜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플롯은 이제 뭐 쉽게 뭐 교과서적으로 하면 기승전결로 나눠야 된다. 뭐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으로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큰 고민 없이 이것들을 좀 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플롯을 그렇게 뭐 작가님이 잘 구상이 되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뭐 재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성장 과정에 뭐 스토리를 잘 쓸 수 있었던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뭐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트라우마를 겪었다거나.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던 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체로 저는 이제 작품 쓸 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나요. 이걸 쓰려면 이런 비슷한 작품들이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플롯이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플롯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 플롯은 사람들이 어떤 소비한 어떤 하나의 어떤 패턴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고대- 약간 트렌디한 것도 굉장히 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전 때부터 이제 있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소비를 하는데 그 형식을 벗어나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근데 그것들이 읽히기 시작하면 독자들은 이제 재미가 없다, 루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플롯은 유지하되 거기서 신선함으로 반전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재미 요소. 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딱 나눠져 있을 때는 이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 스타일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 작가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상상했던 것을 온전히 이제 그림 작가한테 전달하지 못했을 때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그 컷이 완성됐다라고 하면은 또 완성된 컷을 또 수정해달라고 하기 좀 미안하거든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콘티 단계에서 수정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콘티에서는 봤는데 괜찮았는데 이제 뭐 펜터치에 들어가면서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전 넘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온전히 저의 것을 100% 이제 그림 작가한테 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좀 약간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갈등을 겪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일단 처음에는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자가 저희 주의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파이어스라는 작품을 할 때는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잘 완결을 짓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좀 약간 독이 된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이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던 거. 이제 네 자리에서 네 역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 터치하지 않으니까 불만이어도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타협의 과정에서 네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들에 네네. 대한 아쉬움이 좀 있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방식을 좀 바꿔서 좀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은 좀 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감정적으로 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인 작품을 오롯이 글과 그림을 다 책임을 져서 한다라면 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겠지만, 나의 생각과 그림 작가의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다음에 내가 레드라고 생각한 거를 그 기준이 그림 작가는 다른 레드를 또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창작의 산고의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스토리 작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난 요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사람이 좀 약간 우습긴 한데 작품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작품을 안 보고 아니, 있거든요. 아까는 뭐 작품을 많이 안 보신다고 해요. 네네 했는데 일단 작품을 많이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근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쓸 때 순수하게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작을 할 때 그냥 아무 도움 없이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쓰는데, 뭐 그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썼을 때 재미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혹은 이제 반대로 잘 그게 먹히지 않았을 때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좀 찾아보고 좀 공부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작품은 이미 연재가 됐다고 하면 이미 검증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펼칠 때 보여주는 어떤 플롯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자기 작품에 좀 녹여낼 수 있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스토리 작가로서 만약에 제일 첫 번째 순서라고 하면은 일단 많은 작품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렵게 생기면 못 쓴다. 맞아요. 막 엄청난 세계관을 가지고 막 쓰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처음에 이제 한 줄을 못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뭐 글이나 뭐 콘티도 똑같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만져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스토리 쓸 때 초고를 할 때는 뭐 맞춤법, 뭐 가독성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씁니다. 그냥 줄줄 써요. 오타가 나든 오타를 맞춤법 검사를 돌린다는 건 제가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 분량을 완결을 빨리 글로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뼈대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살을 붙일지 혹은 다이어트를 할지는 이미 뭔가 하나 덩어리가 있어야, 매스가 좀 있어야 그것들을 좀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작품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라, 쉽게. 완전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학생들 이제 물어보거든요. 아, 교수님, 스토리는 어떻게 쓰기 시작해야 되나? 딱 한마디 해줍니다. 닥치고 써라. 네.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너무 세계를 넓게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처음부터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멈칫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작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괴계전 시즌2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기작을 또 준비하신다니까 또 멋진 작품을 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장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네. 멋진 작품으로 자주 만나는 작가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낸설의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웹툰이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싶은 작품, 모시고 싶은 작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는 여기 출연해서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내공이 깊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유튜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